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60세가 넘으면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110만 개가 넘는 어르신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2조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월 29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월 3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수급비 감액 없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아서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그냥 날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어떤 일자리가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2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노인복지 예산을 무려 24조 4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1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노인 일자리에만 2조 1,847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러분, 2조 원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십니까? 대형 아파트 단지 수십 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어르신들 일자리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총 10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작년보다 6만 8천 개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1%가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정부 지원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무 시간도 다르고, 받는 돈도 다르고, 지원 조건도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나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지?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공익활동형은 노인공익활동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에 총 69만 2천 개가 제공됩니다. 전체 노인 일자리의 약 6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는 쉽게 말해서 봉사활동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 노노케어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입니다. 같은 어르신이기에 더 마음이 통하고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을 받는 분도 행복하지만 도움을 주는 분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상담해주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거죠.
숙제를 봐주거나 학교에 다녀오면 간식을 챙겨주거나 그런 따뜻한 일들을 합니다. 셋째, 공공시설 봉사입니다.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학교 급식 지원,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아이들 안전하게 건너가게 도와주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일입니다. 넷째, 경륜전수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통 공예를 알려주는 일들입니다. 그럼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3시간 이내,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보통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정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이죠. 받으시는 돈은 월 29만 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29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월 10일 하루 3시간만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 겁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30만 원대와 합쳐서 월 60만 원 가까이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에 지원하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셔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65세 이상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60세부터 64세까지의 차상위 계층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은 올해 70세이십니다. 남편분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며 살고 계시는데 집에만 계시니 무료하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노노케어 활동을 소개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시는 86세 할머니 댁을 일주일에 2~3번 방문하십니다. 말벗도 되어드리고 간단한 청소도 도와드리고 병원 갈 때 함께 가기도 하십니다. 김순자 어르신 말씀이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더 큰 건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돈만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2번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인 역량 활용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총 17만 1천 개가 제공되며 작년보다 2만 개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앞서 말씀드린 공익활동형보다 한 단계 더 전문적인 일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교육시설 보조가 대표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보조합니다. 아이들 급식을 도와주거나 안전을 지키거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돌보는 일입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거나 외출을 도와드리거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입니다. 행정 보조도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공공기관에서 서류 정리, 민원 안내 등을 돕는 일입니다. 환경관리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하천을 관리하고 쓰레기를 줍고 꽃을 가꾸는 일입니다. 안전지도도 중요합니다. 학교 앞 교통지도, 공원 안전 순찰, 재난 대비 활동 등입니다.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60시간 일하시면 됩니다. 보통 하루 3시간씩
월 20일 정도 근무하십니다. 공익활동형보다 2배 더 많이 일하시는 거죠. 그 대신 받으시는 돈도 더 많습니다. 월 최대 7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도 훨씬 넓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도 되고 생계급여를 받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직무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육은 무료입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게 가르쳐 드립니다. 오히려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은 67세이십니다. 평생 회사 격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집에 계시다가 우연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구청 복지과에서 행정보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민원인 안내 같은 일을 하시는데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셨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박영수 어르신 말씀이 처음에는 컴퓨터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젊은 직원들이 어르신 정말 일 잘하신다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월 76만 원을 받으시니 기초연금과 합치면 월 11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 하시면 200만 원이 넘는 수입입니다.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계십니다. 사회서비스형의 가장 큰 장점은 보람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큰 자부심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됩니다. 세 번째,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2025년에는 총 23만 5천 개가 제공되며 작년보다 1만 개 늘어났습니다. 민간형은 말 그대로 민간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기업은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급여입니다. 민간형은 최소 월 2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월 3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경비직이 가장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 건물 관리, 주차 관리 등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형태가 많습니다. 주유원도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드리고 세차를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조리 보조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음식 준비를 돕는 일입니다. 버스 운전도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일인데 대형 면허가 있으신 분들께 좋은 기회입니다. 시험 감독관도 인기가 많습니다. 각종 자격시험이나 공인시험의 감독관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택배 보조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를 분류하고 배송하는 일입니다. 시설 관리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건물의 청소, 관리를 맡는 일입니다. 지원 조건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근무 시간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하루 4시간, 주 5일이고 어떤 곳은 하루 8시간 풀타임입니다. 본인의 체력과 상황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어르신을 고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또한 고령자 친화기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기업에 정부가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200개의
고령자 친화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어르신은 63세이십니다. 정년퇴직 후 3년간 집에만 계시다가 친구 소개로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데 월급이 280만 원입니다. 4대 보험도 다 들어가 있고 명절 상여금도 나옵니다. 이철수 어르신 말씀이 처음에는 경비 일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주민분들이 인사도 잘해주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매달 2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민간형 일자리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높은 급여입니다. 월 200만 원이 넘으면 노후 생활이 확실히 안정됩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하면 월 400만 원 이상 수입이 생깁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민간형은 근무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셀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노인 일자리 여기 온라인.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검색하세요. 제일 위에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www.senior.or.kr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자리 신청하기 버튼이 크게 보입니다. 그걸 누르세요. 그 다음 본인이 사시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시, 도, 구까지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나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 이게 공익활동형입니다. 노인 역량활용 사업. 이게 사회서비스형입니다. 공동체 사업단,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이게 민간형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유형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러면 아래에 채용 공고들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 마포구로 검색했는데 근무 지역이 강원도 속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상 오류가 아니라 전국 공고가 함께 떠서 그런 겁니다. 반드시 근무 지역을 확인하고 지원하세요. 관심 있는 공고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무 시간, 급여, 자격 조건, 담당자 연락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고 싶으면 아래 파란색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정보를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신 후 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만약 내 지역에 채용 공고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서 전국 수행기관 메뉴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본인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입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지금 채용하는 일자리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없다면 언제쯤 채용 공고가 나오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12월에 많이 나옵니다. 연말에 다음 해 예산이 확정되면서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 고용24 온라인. 고용24라고 검색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자리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세요. 왼쪽 메뉴에서 테마별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테마가 나오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경험 경력별 항목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세요. 정말 많은 채용 공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 직종을 선택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고용24의 장점은 민간 기업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 공고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올워크 온라인. 올워크라고 검색하세요. 이건 중장년 시니어 전용 취업 플랫폼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자리 현황을 클릭하세요. 본인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다양한 일자리가 나옵니다. 올워크의 장점은 중장년층, 시니어에게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구인 공고 사이에서 헤맬 필요 없이 우리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벼룩시장 온라인. 벼룩시장이라고 검색하세요. 오래된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위쪽에 전문관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여러 가지 전문관이 나오는데 노년관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세요. 거기서 본인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시니어 채용 공고들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방법, 직접 방문 신청.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가세요. 거기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시니어 클럽 등에 가셔도 됩니다. 이런 곳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가시면 상담도 받으시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고 싶으시면 1544-3388로 전화하세요.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입니다. 전화하시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핵심 정리를 하자면 온라인이 편하신 분, 노인 일자리 여기, 고용24, 올워크, 벼룩시장. 직접 방문이 편하신 분,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전화 상담 1544-3388. 신청은 보통 12월부터 시작됩니다. 12월 초에 신청하시면 선발 결과는 12월 중순부터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됩니다. 선발되시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꼭 들으세요.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일을 하면 수급비가 줄어들까봐 걱정하십니다. 1에서 50만 원 벌면 생계급여가 50만 원 깎이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근로소득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30%에다가 추가로 20만 원 더하기 30%를 더 공제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8세 어르신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셨다고 가정합시다. 2024년까지는 30% 공제, 7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 생계급여 거의 못 받음. 2025년부터는 20만 원 더하기 30% 추가 공제, 56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 생계급여 약 20만 원 수급 가능. 10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56만 원만 번 것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이 76만 5,444원입니다. 본인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을 생계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시면 소득이 늘어나고 생계급여도 일부 유지되어서 총 수입이 더 늘어납니다. 둘째,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최대 34만 4천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 34만원 더하기 공익활동 29만원은 총 63만원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원 이상 버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4대 보험 확인하세요. 민간형 일자리에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이 중요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일부 영세업체에서는 4대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피하세요. 당장 급여가 조금 많아 보여도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서 꼭 쓰세요. 일자리를 시작하실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구두 약속만 믿지 마세요.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근무 일수, 월 급여 금액, 지급일, 4대 보험 가입 여부, 계약 기간. 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꼭 작성하시고 사본을 받아서 보관하세요. 다섯째,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일하다가 쓰러지시면 번 돈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평가하세요.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게 힘드시면 하루 3시간만 일하는 공익활동형을 선택하세요.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특히 민간형 일자리에 지원하시려면 채용 전에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여섯째,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일자리를 미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내면 일자리 소개해준다. 교육비 내면 자격증 따서 고액 일자리 준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는 교육비, 보증금 일체 없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우면 1544-3388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2025년에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니어 인턴십 확대. 민간 기업에 취업을 원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에는 이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됩니다. 둘째, 디지털 서포터즈.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자리입니다.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예약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그린 일자리.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친환경 텃밭 가꾸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고령자 친화기업 확대.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200개의 고령자 친화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르신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자가 있고 화장실이 가까이 있고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들입니다. 다섯째, AI 데이터 검수.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수하는 일을 시니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다룰 줄 알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섯째, 신중년 사회공헌형. 베이비붐 세대 1955년부터 1963년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평생 쌓은 전문성을 활용해서 멘토링, 컨설팅, 교육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도 높고 보람도 큰 일자리입니다. 이런 신규 일자리들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서 신규 사업 카테고리를 자주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일한다는 건 내가 아직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일한다는 건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려간다는 자부심입니다. 일한다는 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6.25 전쟁 이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든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과 지혜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안전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컴퓨터 켜서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내일 동사무소에 가보세요. 1544-3388에 전화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낮아서, 경력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110만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함께 알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